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기원전 213년 진시황의 분석행위에서 출발합니다. 분석행위는 단순한 사상 탄압인가? 아니면 동이족의 기록을 조직적으로 말살하려 한 첫걸음인가? 2300여 년을 꿋꿋이 버틴 동이족의 흔적은 과연 불꽃 속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났을까요? 동북공정 이 고구려 발해사 왜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기원전 분석행위로 이어지는 일종의 역사 말살 전략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진시황은 화하족이 아니라 오히려 동이족의 후예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이족의 흔적 중 먼저 주목할 것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만주 흑룡강 유역의 황금문화 유적, 한반도 비파형 동검 분포지역, 이들은 동일한 제조 기법과 문양을 공유하며 동이 문화권을 형성했습니다. 적석총 양식은 돌을 쌓아 만든 돌무덤으로 중국 중원 토광묘와는 전혀 다른 묘제입니다. 동이족은 청동 의뢰 기구를 활용한 제천 문화도 공유했습니다. 언어 전승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 어순을 적은 이두에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해안선을 따라 동이족은 일본 규슈 류큐 열도로도 뻗어나갔습니다. 이는 한일 고대 문명 교류의 한 축으로 분석행위 이전까지 동이족 기록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진나라는 전국시대 말기 연초 위조제와 경쟁하면서도 북방 교역로 확보를 위해 동이 지역 탐사를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사기 등에 따르면 진나라 장수들은 말 사육지로 유명한 동이족 지역으로 원정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이족 기마술 병장기 기술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조선은 연제와도 사절을 주고받았습니다. 철소금 수공업품 교역이 이루어졌고 이는 동이 문화권이 단일한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356년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을 통해 토지 병역 승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군역을 의무화함으로써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죠. 이 변법으로 성과 능력에 따라 출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통 귀족층이 견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항 변법은 중앙집권 강화에 토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지역 세력, 특히 동이족 교류 기록을 보유한 소수 세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군서 제후국의 구습을 버리고 법치에 따라 다스리라. 상항은 구습을 버리고 법치에 따라 다스리라고 천명했지만 여기서 구습의 동이족 전통 문헌과 의례가 포함되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금서령에서 법가 외의 사상서가 가장 먼저 배제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상항 변법 직후부터 진나라는 금서령을 여러 차례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법가 사서를 제외한 유가 도가 의례서가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의 기록에는 동이 관련 설화 전승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보입니다. 이 조항은 공식 사서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 사료에 인용해서 그 흔적이 감지됩니다. 이 시기에 동이족의 기마술 농업 지침, 의례 안내서 등이 비공식적으로 금지되거나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곧 분석행위 이전부터 동이 기록에 대한 통제가 시작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법과 이념을 중심으로 통치를 재편하면서도 유가 도가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사상 간경합 속에서 동이족 문화와 전통은 외부의 이질적 요소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가 관료들은 국가 통합을 위해선 하나의 사상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가 관료들은 예와 의례의 전승이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도가 세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문화를 옹호했지만 이들 모두 진나라 중앙 권력의 눈에는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법가 중심 통제 논리 속에서 동이 기록은 통일된 사상 제도 앞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분석행위를 향한 전초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나라는 분석행위 이전부터 동이 기록을 통제할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진시황제 스스로가 동이족 혈통의 가능성과 분석행위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맹자 8편에 따르면 순 임금은 동이의 땅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맹자왈, 순생어저빙, 천어부하, 조러명조, 동이지이냐.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순 임금은 저빙에서 태어나 부하로 가셨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의 사람이다. 순은 중국 전설 사망호제 중 하나로 진시황제의 조상이라 전해집니다. 순에서 진나라 영성까지 이어지는 혈통을 동이계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현대 중국 역사학자 리오웨이는 저서 중국문명박물관 지난시대에서 진나라 사람은 동이족의 한 분파라 기술하고 저우스퍼는 진의 시조가 동이인 순치세 하에서 금을 기르고 영성을 하사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진시황제의 조상이
본래 동이계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순주진으로 이어진 혈통 계보를 보면 그 뿌리가 동이 문화권에 뿌리 내렸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진시황제의 본명은 정, 성은 영입니다. 영성은 짐승을 길들여 왕에게 바친 공로로 하사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전승 자체가 동이족 사냥 목축 문화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순치세하에서 짐승을 길들여 바친 전통 그리고 주진, 왕실의 목축 사냥 의례는 동이족의 기마 목축 전통이 국가 의례로 승화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진시황 스스로 이 유산을 의도적으로 계승했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진시황은 기마민족 전통을 계승한 전사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완성을 위해 스스로의 동이 혈통 흔적, 동이 전투복장 전통 의례 기록 마저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213년 분석행유 당시 진시황제는 유가 도가 민간 전승을 불태워 하나의 국가 이념을 수립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명령이 자신을 포함한 동이 혈통의 증거들을 없애려는 의도였을 가능성,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우려 한 역사적 퍼즐일지도 모릅니다. 분석행유가 실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현장 재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13년 겨울 진시황제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모든 제후국과 사원에 있는 역사사상 잡학서를 소각하라. 유학자를 포함한 일부 사상을 파괴하라. 이 문구는 사상 통제뿐 아니라 방대한 기록 말살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칙령에는 법과 외사상서는 모두 금서라는 조항 외에도 민간 설화 의례서 농서의학서를 포함한 모든 비국가 문헌을 포함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즉 동이족 지역 전승 기록이 대거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칙령 전문은 후대사서에서 축약 형태로 전해지지만 제후국 서고 모든 장서를 중앙 관하로 이송해 불사르고 유학자를 포함한 이론가 수백 명을 생매장할 것, 이 부분이 동이족 설화 의례 기록을 함께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령 즉시 전국 각지의 관청사원 학당에서는 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과 관리들이 서구에서 책을 꺼내 불더미로 옮기는 장면은 문화 대참사의 첫 시발점이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화로에는 유가 도가 잡학서뿐 아니라 농업기술서, 의학전서, 심지어 동이족 전승 설화집까지 던져졌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기록에 따르면 두루마리에서 동이라는 지명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유학자 도가자 수백 명이 생매장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중에는 동이족 전통을 연구하거나 전승했던 지식인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모든 기록이란 표현이 곧 동이 기록까지 겨냥했을 수 있습니다. 후대 사료에는 분서 대상 목록이 간략히 전해지는데 그중 눈에 띄는 항목이 동이 지역 제의서 의례서 일체였습니다. 고조선의 제천엘의 부여의 농경 의례, 고구려 벽화 속 의례 설명서가 포함된 정황입니다. 이도 향가와 같은 민간 기록은 정식 서고가 아닌 사원 민가에 보관되었기에 더욱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향가 공무도화가 원문이 자취를 감춘 것도 이 시기와 맞물립니다. 즉 분석행유는 공식 사상뿐 아니라 동이족 전승과 밀접한 민간 기록을 집중 삭제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예맹말 갈등, 동이지역 연대기류가 이때 대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분석행유가 단순 탄압을 넘어 동이족 기록 말살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조선의 제도 문화가 어떻게 이 위기에 맞서 전승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원전 240년경 상항변법이 본격 시행되고 기원전 230년경 동이 기록 금지령 조짐이 포착되며 마침내 기원전 213년 분석행유가 실행되었습니다. 상항변법 기원전 356년 이후 약 100년간 법과 이념이 강화되었고 기원전 300년경부터 민간 전승 설화 및 의례 금지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분석행유 직전 수십 년 동안 기록 통제가 점차 고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전국 36개 군현으로 금서령이 확대 적용되며 서고를 관리하던 서기사서 관직까지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 기록이 상당 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각지 관청사원에서 책을 모아 중앙대광장으로 이송합니다. 모든 역사 사상 농서의학서, 민간 설화서가 대상이었죠. 공개 처형처럼 광장에서 이루어진 소각은 국가 이념에 반하는 모든 기록은 제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수백 명의 유학자 도가자가 생매장되었습니다. 이들 중 동이족 전통 연구자나 전승자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통사학은 분석행유를 왕권 강화와 사상 통제로만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이족 기록 말살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료를 종합하면 동이족 설화 의례서가 금서 목록에 포함된 정황이 엿보입니다.
기존 해석만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워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봐야 합니다. 물론 동이 말살을 확언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해석만으론 빠진 퍼즐 조각이 많습니다. 진시황의 분석행유가 동이족 기록 말살의 전초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맹자 리우의 저우스펀 기록을 종합하면 진나라 개국 세력이 동이계였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분석행유가 내력과 뿌리를 감추기 위한 자의적 역사 통제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동북공정과 분석행유 두 사건 모두 국가 정체성 재정립을 목적으로 주변 소수문화 기록을 재편 삭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맥이 닿습니다. 다만 분석행유는 물리적 파괴, 동북공정은 담론 교육 정책을 통한 간접적 왜곡이라는 수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행유 이후 진시황이 가장 먼저 나선 일 중 하나는 문자와 사상을 획일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제후국마다 쓰던 다양한 서체를 폐기하고 진나라 허가 소전 하나만 사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명령이 곧장 땅끝 마을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통일 문자 전략이었습니다. 사상 면에서도 법과 경전만 남기고 유가 도가 잡학서는 대대적으로 금서되었습니다. 국가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다른 목소리를 제거한 것입니다. 문자와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함으로써 진나라는 사상 분열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반면 주변 문화로 여긴 동이족 전승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고조선은 문자를 넘어서 구전과 의례로 문화를 지켰습니다. 한가는 3에서 5행으로 구성된 독창적 문학 형태로 강 건너지 마라와 같은 우리말 어순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자 위에 우리말을 입힌 동이족 전승의 산물입니다. 구전 민담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동이족의 건국 신화 영웅담 풍속담이 살아있는 목소리 기록이었습니다. 제천 의례는 공동체 결속과 가족 조상 숭배를 결합한 의례적 법제였습니다. 문헌이 사라져도 몸으로 익힌 의례가 전통을 지켰습니다. 분석행유는 문헌을 불태웠지만 구전 의례는 물리적 소멸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이두는 한자에 우리말을 입힌 문자로 민간 필사본 형태로 전승되었습니다. 이는 공식 서고가 아닌 사원 집안에서 몰래 보관 필사되며 생존했습니다. 의례서 민간 기록 구전은 숨겨진 장소에서 지켜졌습니다. 이는 잠재적 저항 문화로서 동이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문자 사상을 획일화하며 동이 기록을 억압했으나 고조선은 구전과 의례로 저항하며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1973년 북경대학교 고고학과의 화춘구 교수는 진시황릉 제조사팀에 참여했습니다. 이듬해인 1974년 그는 신화사 통신의 이기영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보고를 남깁니다. 교수는 발굴 현장에서 다른 제국 유적과는 확연히 다른 동이족 전사 무덤 양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곧바로 당국의 검열에 걸려 공식 기록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국은 이 보고를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1년간 감금했습니다. 1980년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이족 후예가 진나라를 세웠다는 시각은 공식 역사관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화춘구 교수의 보고서는 분석행위로 사라진 동이족 기록을 되살릴 중요한 단서로 그 파장은 오늘날까지 고고학 역사학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병마용 갱 전사상 상투 장식은 몽골 고조선 진나라 전사상을 나란히 놓아도 동이족 전통 상투라는 같은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을 만큼 뚜렷합니다. 이처럼 상투 장식은 동이족 전통 전투 문화의 핵심이자 분석행위로 잿더미가 된 기록을 뚫고 살아남은 생존의 상징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동이족 전통 의례 복식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벽화 속 인물들은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사극 복식이 아닌 독특한 동이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첫째, 주름치마입니다. 중국 중원 양식에는 드물지만 몽골 만주 한민족 복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이족 주름치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사들의 머리 모양입니다. 상투를 튼 머리에 가죽끈이나 금속 장식을 더해 동이족 전투식 머리 양식을 보여줍니다. 셋째, 무용 음악 담당자의 의상입니다. 화려한 천깃털 장식과 허리띠, 동이족 의례 무용의 전통이 벽화에 잘 드러납니다. 넷째, 무기류입니다. 동이족 병기인 청동투창, 단일형 방패가 벽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들 병기는 분석행위로 기록이 사라진 뒤에도 시각예술로 전승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고구려 벽화는 분석행위로 소실된 동이족 복식 의례를 현장에 그대로 기록해둔 살아있는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석총, 즉 돌무덤 양식을 봅니다. 고조선부터 부여 고구려 백제에 이르기까지 동이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합니다. 적석총은 네 벽을 쌓고 돌덧널로 덮은 석관묘 형태입니다. 내부 공간에 관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넣는 돌을 쌓아 올린
고인돌 계열의 묘제입니다. 중원 지역 주류 묘제인 토광묘와는 확연히 다른 양식입니다. 이는 동이족 문화권의 고유 장례 관습을 보여줍니다. 적석총에서는 청동기 거울칼옥기, 토기가 다수 출토됩니다. 돌무덤 양식 자체가 동이족의 의례 장례 문화를 기록한 무덤 교과서입니다. 적석총은 고조선 초기 유적으로부터 백제 후기까지 이어지며 동이족 역사 문화의 연속성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2200여 년에 걸친 두 사건 분석행위와 동북공정의 연결 고리를 타임라인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분석행위는 진시황제가 사상 문헌을 단번에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함으로써 하나의 사상, 하나의 문헌 체제를 강제한 사건입니다. 이후 중국은 제왕 기록을 계승 축적하다가 고려 조선에서 우리한자 사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등로 이야기가 분절되었습니다. 동이족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기록은 대부분 파편화되었죠. 2002년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사를 중국 소수민족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역사 영토전쟁이라 불리며 한중 역사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공통된 흐름은 주류 권력이 주변 소수문화 역사를 재편 왜곡하거나 삭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전략적 목표와 방식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역사 발살 전략의 전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략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기록 사상 통제, 주변 소수문화 말살, 중앙 권력 강화 세 가지 요소가 겹칩니다. 분석행위는 물리적 파괴, 책 소각 생매장, 동북공정은 정책학술 교육, 왜곡을 주무기로 삼습니다. 영향 범위도 다릅니다. 분석행위는 진나라 영토 내 기록만, 동북공정은 한반도 북부 요동 만주까지 포함해 넓은 동북아 전체를 타깃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통점, 소수문화 기록 통제, 중앙 권력 강화, 차이점, 직접적 파괴, 간접적 왜곡, 국지적 삭제, 국제적 역사 재분배. 전문가들은 분석행위와 동북공정은 어쩌면 다른 시대에 비슷한 전략이라고 진단합니다. 공식 기록을 장악해야 실질 권력도 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사건의 완전 일치는 아니나 역사를 통제하면 민심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전략의 연속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행위와 동북공정, 전략적 유사성이 여러분께도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진짜 역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